열리게 되면은 청소년들의 꿈도 좀 많이 될 수 있고 부산에도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대한민국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We see that the project is part of a natural expansion of Riyadh towards the new airport with a metro line that is already built and soon to be in operation that serves perfectly the needs of such an exp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부산은 오늘부터 엿새 동안 엑스포 위크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부산 현장 실사가 시작되는데요. 현장 실사는 유치도시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소식 정은주 기자와 살펴봅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드디어 오늘입니다. 실사단이 우리나라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BIE, 즉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실사단은 내일까지는 서울에서 일정을 보내고요. 방한 사흘째인 4일 화요일 부산을 방문해서 7일 김해와 인천을 통해 출국할 때까지 엿새 동안의 역사적인 실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국제박람회기구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의 PT 외에 개최국 후보 도시를 실사단이 현장 방문하는 것은 이번뿐입니다. 네, 실사단이 현장을 보고 작성하는 보고서가 회원국들이 투표할 때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 우리나라가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특히 유치 열망이 굉장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2030 부산 월드엑스포를 홍보하는 버스가 시내를 달립니다. 김해공항, 부산역 등 시내 26개의 주요 노선에 100대가 투입됐습니다. 중구 중앙로에는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가로 12m, 세로 30m가 넘는 건물 9개 층을 휘덮는 초대형 현수막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걷기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산역에서 출발해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대를 돌며 박람회 유치를 염원했습니다. 참가 인원 1000명 제한이 단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오늘 걷기 대회라고 해서 아빠가 신청을 해서 따라왔고 부산에 유치되면 좋은 마음으로 따라왔습니다. 이제 만약에 부산에 열리게 되면은 청소년들의 꿈도 좀 많이 될 수 있고 부산에도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대한민국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엑스포 유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달부터 유명인 백인의 릴레이 홍보 영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경제올림픽인 세계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시민들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들입니다. 부산의 명운을 건 5박 6일의 여정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치하는 도시나 국가에서 얼마만큼 그 국민이나 시민들이 유치에 대한 열기나 열망이 있는지 실사단들이 왔을 때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가야만이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겠느냐.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단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개별 입국합니다. 실사 단장을 맡은 패트릭 스펙트 행정예산위원회 위원장,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사무총장, 이 밖에 회원국, BIE 사무국 관계자 등 모두 8명입니다. 이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을 서울에서 보낸 뒤 방한 사흘째인 4일 낮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합니다. 당초 닷새였던 일정이 우리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하루 더 총 6일간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이 부산에 머무는 내내
부산 전역에서 불꽃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는 실사단이 머무는 동안 서울에서 1번, 부산 3번 등 모두 4차례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실사의 기본은 유치계획서에 담긴 14개 챕터의 61개 항목에 대한 실제 확인 작업입니다. 항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유치계획서상에 나온 내용들이 눈으로 확인했을 때 사실관계가 맞는지.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등을 둘러보는 것도 일정에 포함됩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도 스토리가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월드 엑스포를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과거 바탕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부산 북항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 윤석열 대통령도 실사단을 직접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고, 국회는 국회를 방문한 실사단 앞에서 엑스포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엑스포 개최 의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뜻에서 엑스포를 하고 또 우리 국가에서 약속한 거는 국회가 보증한다. 이런 결의안이죠. 엑스포 지원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서 실사단한테 직접 영문으로 된 걸 이제 드리는 거죠. 경쟁도시는 과연 무엇을 보여줬고 또 준비하고 있을까요? 4개 후보 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실사단을 맞은 곳은 강력한 경쟁도시로 꼽히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입니다. 부산의 2배 가까운 6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엑스포 예정 부지, 스마트시티 더 라인의 모형 등을 갖춘 전시관 등을 찾은 실사단은 사우디가 엑스포 개최를 위한 모든 능력을 갖췄다며 지켜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활주로 6개 규모의 초대형 허브 공항을 새로 짓고 엑스포 개최 장소와 공항, 도시의 다른 지역을 직접 연결하겠다는 사우디의 교통 경쟁력도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see that the project is part of a natural expansion of Riyadh towards the new airport, with a metro line that is already built and soon to be in operation that serves perfectly the needs of such an expo. 사우디에 이어 2번째, 부산보다 먼저 진행될 예정이었던 우크라이나 오데사 현지 실사는 전쟁 등 상황으로 취소됐고, 부산에 이어 이탈리아 로마가 4월 중순 마지막 실사를 치르게 됩니다. 실사단이 후보국들을 방문한 뒤 작성하는 실사 보고서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이 개최지를 뽑는 데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최지 결정에서 현장 실사는 딱 한 번이잖아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고, 또 사우디는 왕세자가 직접 나섰고 우리도 대통령이 2번이나 실사단을 만나는 걸 보면 이 엑스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히고 있지만 대중의 인식은 두 스포츠 행사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엑스포를 유치한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국가와 개최 도시 모두 그 위상이 올라가고 또 경제적 효과 등 유무형의 자산들도 많이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1851년 제1회 런던 엑스포를 시작으로 엘리베이터,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무선전화기까지 세상을 바꾼 기술 가운데 상당수는 세계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인 것들입니다. 엑스포는 전 세계가 참여하는 경제 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며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도 꼽힙니다.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엑스포가 열리긴 했지만 모두 인정 엑스포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등록 엑스포, 즉 월드 엑스포는 아니었습니다. 등록과 인정,
두 개의 엑스포는 주제부터 개최 기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중 0과 5로 끝나는 매 5년마다 주제와 전시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참가국이 자국 경비로 국가관을 짓는 등록 엑스포가 이른바 메인으로, 인정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가 열리는 해 사이에 짧은 기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진행됩니다. 1970년 아시아 최초의 박람회가 열렸던 일본 오사카. 박람회의 상징이었던 태양의 탑입니다. 정중앙에 위치한 흰 얼굴은 개최 당시 일본의 현재를, 꼭대기 금빛 얼굴은 찬란한 미래를, 뒷면의 검은 태양은 일본의 암울했던 과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사카 세계 박람회는 1964년 도쿄올림픽과 함께 전후 일본의 부흥을 세계에 알린 대표적 행사였습니다. 記憶に残る万博が70年万博でした。多くの人たちが今でもあの万博を見て、自分はその時どうした、それからどういうふうに生活が変わったということを熱っぽく語る人たちがたくさんいます。 그로부터 55년 뒤인 2025년, 우리 삶을 위한 미래 사회 설계라는 주제로 오사카에서의 두 번째 박람회가 열릴 인공섬 유메시마입니다. 155만 제곱미터 규모의 엑스포 현장에서는 인프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일본인들은 두 번째 박람회에서 일본의 제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大阪・関西にとどまらず、日本のですね、全体の人々の、国民のですね、行動がどのように変わっていくのか、変わっていくようにできるのかという将来の新時代をいかに切り開いていくのかというイノベーションを起こしていく。 지난 2010년 아시아에선 두 번째로 열린 중국 상하이 엑스포 역시 여러 면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방문객 수 7,300만 명, 1970년 오사카의 6,400만 명 기록을 40년 만에 경신했고, 무엇보다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2강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동안 굴뚝 공장, 값싼 노동력으로 연상되던 중국의 경제가 세계 최첨단 발전된 경제, 미래의 경제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해가 2010년이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모아놓은 직결체가 상해 엑스포였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400개 크기의 행사장, 192개국이 모여 2,4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기록한 두바이 엑스포입니다. 중동 지역 최초로 개최된 두바이 엑스포 역시 석유 자원이 없는 이곳에 새로운 기회를 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The positioning of that just really solidifies Dubai's role in the global community for business and business events. And I think going forward, I think from a MICE perspective, it only gives me this confidence that post-Expo, we should be able to leverage this in a better way and even get more and more events going forward. 이 같은 이유로 세계 각국 도시들은 엑스포 유치에 공을 들입니다. 우리나라,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더 2030 엑스포를 통해 부산의 지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축이 하나 발전돼서 양날개가 날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30 세계 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경우 200개국, 5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부산을 찾고 경제적 효과 61조 원, 고용 창출은 50만 명에 이를 거라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숫자를 초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자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엑스포 초창기 역사를 봤는데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또 전화기 이런 것들이 엑스포에서 등장했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는 기술 혁신보다 훨씬 주제가 넓어졌고 특히 등록 엑스포는 주제 제한이 없죠. 네, 우선 그 BIE 국제박람회기구 홈페이지에는 엑스포를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세계가 하나로 모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도전하면서 내세운 주제도 세상을 변화시키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항해하다. 거든요.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또 계층, 국가 간 다양한 격차 해소 등을 위한 해법을 부산 엑스포에서 제시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당면한 문제를 부산에서 다루겠다.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과연 유치 가능성이 높은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치했을 때 부산이 뭘 얻고 또 어떻게 부산이 달라질 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하나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인구 고령화, 디지털 소외 현상 등 세계 곳곳에는 저마다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서로를 비추며 빛나는 우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BTS가 출연한 홍보 영상에는 기후위기 등 공동의 과제에 세계가 함께 대응하자는 부산 엑스포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경쟁 도시들이 내세우는 주제도 인류 공동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과학과 기술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자는 사우디. 르네상스, 기술, 미래를 주제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둘러싼 모든 질문을 논의하자는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역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로마에서 함께 찾아보자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데다 5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 다양한 국제행사 경험을 갖춘 이탈리아 로마. 전쟁 중에도 유치 신청을 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경쟁국 모두 쉬운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유럽인들이 인도주의적인 생각에서 그쪽에 눈길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미 이탈리아가 2015년 밀라노 박람회도 했듯이 국제회의 행사를 많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별화 전략은 있습니다. BTS. 오징어 게임 등 세계를 휩쓴 K컬처의 힘을 과시한 지난해 11월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 엑스포 후보국들의 3차 PT가 열린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부산 이니셔티브를 선언합니다. Through the Busan Initiative, Korea will share its unique experience of growth and foster global cooperation so that we can overcome our challenges together.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되 개별 회원국 한 곳 한 곳의 고민 해결에도 대한민국이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은 모두 171개국입니다. 대륙별로 보면 유럽에 가장 많은 48개 회원국이 있고 아프리카와 미주, 아시아 등의 순입니다. 정부와 재계, 부산시, 시의회 등은 이 가운데 모두 150여 개 나라와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개 회원국이 한 표를 행사하는 만큼 회원국 한 곳 한 곳이 모두 소중합니다. 정부와 외교당국, 대기업 등 재계, 부산시, 의회 등 전 국가적 역량이 동원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첫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의 PT를 치른 후보국들은 오는 6월 4차, 11월 5번째 PT를 갖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국은 마지막 5번째 PT가 진행되는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지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저 투표국은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투표를 이어가다
마지막 남은 2곳 가운데 최다 득표국이 엑스포를 유치하게 됩니다. 일본 역시 지난 2018년 러시아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경쟁국을 지지하는 국가를 대상으로도 득표 활동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人々の行動変容を促していくような新たな、イノベーションを巻き起こしていく、世界の課題解決に貢献していくんだというようなですね、思い、考え、我が国を持続的な、成長発展につなげ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が2030 엑스포 개최에 맞춰 빈쌀만 왕세자 주도로 국가 중장기 계획 비전 2030까지 내놓은 사우디가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긴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뒤처졌지만 그 이유는 1년 정도 늦게 했고 그런 과정들 이제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비슷하게 따라잡았고 근데 지금 올해 와서는 사실은 거의 박빙입니다. 박빙이고 뭐 그 박빙의 순간도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회원국별 치밀한 전략은 세우되 사우디의 열세다, 박빙이다 하는 분석에 휘둘리지 않고 부산만의 강점을 살린 필승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대입니다. 오페라하우스 옆엔 엑스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현재 미군 55 보급창이 있는 인근 부지엔 엑스포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광장이 펼쳐집니다. 엑스포 공원과 각종 행사가 펼쳐질 엑스포홀, 참가국들의 전시관까지 관련 시설들이 340만 제곱미터 부지를 다채롭게 꾸미게 됩니다. 엑스포가 유치되면 북항 재개발은 더욱 탄력받을 걸로 보이고 무엇보다 가덕 신공항 개항을 엑스포 개최 직전인 2029년으로 못 박은 것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승부수인 동시에 부산,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거란 평가입니다. 엑스포 유치와는 별개로 부산을 정말 새로운 국제 허브 도시로 만들고 남북권 전체를 이 새로운 균형 발전의 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공항 가덕도 공항이 단순히 하나의 공항을 짓는 것 이상의 그 부가가치와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의 엑스포 유치 도전은 9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공약으로 시작돼 2018년엔 정부의 국제행사 타당성 심사를 통과했고 2019년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분단 30여 년이 겨우 지난 나라에서 열린 88 서울올림픽은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치른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 이탈리아 등 6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유일합니다. 부산이 오는 11월 등록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그 7번째 나라가 되는 셈입니다. 오는 11월 파리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객 수에 대한 우려, 또 비용에 대한 우려. 그런데 지금 현장 실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의 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함께 뭉친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